새해가 밝았지만 지난해 이슈들이 여전히 전국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교수, 이두하 변환봉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정윤회 사건, 이제 5일 날 검찰에서 발표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넥타이가 아주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지금 박경정이 네. 일단 구속이 되어 있는데, 네. 조응천 비서관 자체는 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어요. 네. 기각 사유 자체가 범죄 소명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왜 구속을 해야 되는지, 네. 구속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법관의 입장에서 판단이 어렵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불구속 기소의 형태로 조응천 비서관이 이루어질 그럼 것 같은데. 박관천 경정만 구속되고 딱 한 명 구속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또 무성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얘기들이 나옵니까? 예를 들면 그 경찰의 입장에서는 최경희가 이제 네. 사실은 이제 자살을 했고 네. 한경희 입장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네. 뭐 청와대에서 뭐 회유가 있었다 뭐 없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 유서에 남겨진 얘기 보면 예. 경찰 조직이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몰랐다. 네. 뭐 그런 얘기를 비추어 보면 예. 사실은 이게 커다란 덩어리보다는 경위 경정 정도의 모든 책임이 이제 가고 네. 결국은 이제 검찰 출신의 조 비서관은 불구속 기소로 되고 네. 또 어쨌든 논란이 되었던 어떤 십상시 여부라든가 치인회 이것은 이제 없어지고 결국은 이제 문서 그렇죠. 유출에 있어서의 불구속 상태에서 이제 조 비서관은 기소가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박경정은 이제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이렇게 마무리될 공살이 크지 않는가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자, 있습니다. 우리 이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과 관련된 거는 하나도 밝혀진 게 없고 경정 하나 딱 구속되면 이거 용두사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검찰의 수사가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수사였습니다. 저희도 아마 패널 중에 저나 다른 분들은 계속 방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정치적으로 일정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을 검찰의 네.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런 부분이 그때부터 빚어진 것 꼬였다. 같은데요. 네. 근데 여기에서 왜냐하면 그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히는 게 그 문건에 기재된 날 그 중국 집에서 10명이 모였냐 안 모였냐 이 부분밖에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은 뭐 통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 추적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면 사실이 아니다 그 모임이 없었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대상은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그 비슷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날 모일 수도 있을 텐데 왜 그 부분은 수사를 안 하냐 그럼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수사 의뢰된 부분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 확인하고 발표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사실 국민들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 딴 부분이고 계속 의문은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좀 지나친 것 같고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왜 안 밝혀주냐고 하지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지금 수사로는 밝히기 어려웠던 부분이 과거에도 사실 할당된 과거에도 그런 문제가 계속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주로 금전하고 관련돼서 알선 수재가 문제가 돼서 이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또 직권남용 알선 수재로 지금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엔 발표 못하더라도 그 관련 수사는 추가로 해서 나중에 또 발표를 할 것입니다. 되게 검찰이 이제 5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건데 되게 이제 중간 수사 결과가 사실은 근데 최종 결과 아닙니까? 이 변호사님 정리를 해주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번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어려운 점이 발생을 했었는데 인사 개입이 됐든 국정농단이 됐든 우리 형법상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죄가 된다면 그 과정에서 뭔가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득을 얻었다면 죄가 되는 거겠지만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이 그야말로 그 의혹대로 정말 정인한테서 개인적인 조언을 받고 누구를 어떤 자리에 앉혔다거나 누구를 해임시켰다거나 그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외부 정보를 통해서 정보를 들은 것이 과연 타당하냐 부당하냐 그 문제만 남아있는 거지 법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국정농단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였고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다 거기에 대해서 인적 쇄신을 요구한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풀었어야 될 것이고 유출에 대해서는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국정농단 인사 개입에 있어서 어떤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청와대가 차후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풀어줘야죠. 조금 구체적인 정황이나 의혹이 제기된 건 사실 문체부 인사 그렇죠. 네, 그렇죠. 사실 그거는 좀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사실관계를 따져볼 수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그 부분이 고발을 했거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부분을 포함한 범죄 사실을 적어서 고발을 해놨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거기서 이제 부분이 다뤄질 수 있을 것 같다. 판단을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사실은 지난 한 달을 이렇게 종류의 사건 가지고 이렇게 좀 온 국가가 걸릴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 중간 수사 결과대로 사건이 마무리된다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제 그 박경정과 그 조 비서관이 과연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가? 그렇죠. 이거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지금 네. 이제 검찰에서의 그 입장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조응천 비서관이 박지만 회장에게 어떤 권력의 끈을 대기 위해서 사실은 그가 접근을 했다. 뭐 이렇게 박지만에게 이제 정치적 어떤 자기의 그런 미래를 위해서 네. 줄대기를 했다 뭐 이런. 뭐 그런 추정을 지금 하고 있는 근데 것 같고요. 조응천 전 비서관은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강력하게 또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항의하고 가족과 있고. 부하에게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 없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또 같이 그 가까웠던 그 박영관 전 검사장인가요? 예. 네, 그분께서도 전혀 뭐 그럴 인물이 아니다. 뭐 이렇게 평론하는 점.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또 박경정은 그러면 무슨 일로? 그러니까 요약하면 박경정이 소위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네. 모든 것을 작성하고 네. 모든 것을 이제 유포하고 네. 뭐 이런 꼴이 되는데 네. 그러면 이 대한민국 경찰 중견 간부가 예. 과연 이제 무슨 이유 때문에 또 그랬느냐? 네. 항상 범죄에는 그 동기와 목적이 밝혀져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만한 것인데 네. 그것이 그 중간 수사 결과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사실은 뭐 주목을 해야 될 대목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유심히 한번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